개인과 국가가 있다면 중간이 사회다. 그 사회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기억나시죠? 그 사회가 나라를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사회가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하고 국가를 일치시킨 게 뭐냐? 사회와 국가를 일치시킨 것이 나치예요. 잘 보십시오. 뭐예요?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나치란 말이. 나치란 말 그 말이에요. 내셔널리즘. 독일말로 하면 나ционال 소셜리스트예요. 소셜리즘. 예?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나치인지. 나치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재밌죠? 공산주의는 이렇게 한대요. 총도 못 뺏어. 자본주의는 뭐예요? 그냥 뺏어. 몰래 뺏어. 여기 뭐예요? 나치는 각자가 총 들고 일하는 거예요. 뺏는 놈과 뺏기는 놈이 같아. 완벽한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 야, 사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순간 위험합니다. 전체주의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사회와 국가가 아니라 종교하고 일치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를 종교 또는 종족, 가족과 일치시키는 게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독일 대표적인 게 가장 최악의 것은 KKK라는 게 뭐예요? KKK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적 집단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WASP예요. W가 뭐예요? White, 백색, 백인종, 앵글로색슨, AP,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기독교, P.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일치시켜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독일로 보면 혹시 기민당이라고 있어요. 지금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여기는 체에수와 같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체에수가 뭐냐?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이제 극우 빼놓고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데 바이에른에 있는 주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주의가 종교와 사회주의가 결합되면 가장 어떻게 됐어요? 가장 뭔가 감정이 있대요. 막 종교적인데 사회적이야. 가슴이 뜨뜻해지겠어, 안 해지겠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대개 우리나라는 저항의 시기에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건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유영모, 함석헌 선생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기독교 사회주의자예요. 가장 전형적인. 그런데 건강한 기독교 사회주의자예요.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란 국가하고 일치시키면 나치가 돼요. 사회를 종교나 이런 일치시키면 KK가 된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사회를 명확하게 구분하자.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시민사회, 독일 하버마스 하는 사람이 말하면 생활세계와 국가 행정체계나 시장, 자본체계의 사회,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분해야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유르겐 하버마스 하는 사람의 사회 이론이에요. 하버마스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전남대학교 왔었습니다. 예,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제일 문제가 뭐냐? 이분은 사회를 두 개 나누는데 하나는 독일말 써서 미안한데요. 이건 뭔 말인지 알죠? 체계란 말이에요. 시스템이고 이건 뭐예요? 알 수 없죠? 생활세계란 말입니다. 생활세계. 그러니까 자, 국가 행정하고 경제시장, 자본 경제시장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화돼야 되고 적어도 이익 관점에 따라서 잘 조정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다 더 합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행정과 자본시장에 돌아가는 방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세계, 이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보건, 복지, 의료, 건강과 관련된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은 시스템의 논리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예술, 교육 문제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가, 생활 같은 것들, 일상적 여가 생활.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심지어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자, 오후에 달리기를 하는 때조차도 우리는 뭘 원해요? 뭘 기대하고 달리기를 해요?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예요? 달리기 자체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행정하고 자본시장은 그렇게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규율화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아니 내가 달리기 하는 것은 뭐가 돼요? 그냥 달리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달리기를 하면서 뭔가 이득을 한출해야 된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저건 얼마나 될까?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광고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하는 상태 우리 일상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체계의 논리가 우리의 일상적 생활 세계를 내적으로 식민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체계적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체계의 지속 가능한 대안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강화되어 있고 실업률이 가속도를 내고 높아지고 있고 환경의 파괴 다 아는 얘기죠. 이 긴박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예? 좋아 보여요? 일단 불편하면 좋은 그림이에요. 예.